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또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 하락세에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새벽이었죠. 또 이제 크레딧 스위스발 위험성, 긴장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대,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 정도까지 조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이 후폭풍이 조금 진정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대처를 하겠다라는 말로 무마를 하긴 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오늘 새벽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까요? 저희가 좋은 종목들 잘 선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코스닥은 이제 거의 약보합권 수준, 거의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조금이라도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짜배기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해결책도 알려드리고 궁금한 점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S&T 모티브, 두산 에너빌리티, RS 오토메이션, 대명에너지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동국산업, 파워넷, 광명전기, 한농화성, 지하이텍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해놨는데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김근우 전문가와 더 자세하고 또 좋은 노하우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닥은 일단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글로벌 EPC, 그러니까 설계, 구매, 시공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트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년 그 영업이익이 7,029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9% 증가를 했고 매출이 약 10조 원, 그러니까 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과 재무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그 1월 카타르에서 1조 6천억 원에 대한 초대형 에틸렌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그 성장 동량성 자체는 굉장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올해의 경우에는 그 북미 LNG 및 그 아랍에미레이트 하일 앤 가샤 등의 다수 수의 계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입찰 중인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올해 수주도 굉장히 좀 뛰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이 기업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진입을 하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의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흐름 좋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즐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동국산업 가져왔습니다. 동국산업.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네. 맨 처음에 2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죠. 3월 9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한번 다시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880억 원 규모의 투자 공시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자회사인 신항풍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이죠. 자, 보게 되면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약 한 30% 이상 네. 수익을 좀 가져다 준 다음에 한 차례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부터 지금까지라고 본다라면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30% 정도 수익이 발생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종목을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보는 요점들을 보면은 네. 항상 지금까지 움직였던 파동에서 하단부에 위치하거나 중심부에 위치했던 적이 많다라는 점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잘 알고 네.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해서 이제 2023년까지 지금의 위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슬슬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고 슬슬 분할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산업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왔고 이제는 수익을 좀 챙길 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코멘트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고요. S&T 모티브. 네, 자동차 그 제조 부품 업체다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 기업은 그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친환경차 등이 있는데 네. 그 중심으로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뿐만을 봤을 때는 뭐 친환경차나 이런 쪽에 많이 주목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개발된 그 K15 그러니까 경기관총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방산과 관련된 신규 매출의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와 수소전지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뿐만이 아니라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GM향에 대한 그 매출액이 그 볼트 EV의 생산 회복에 힘입어서 279%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을 통해서 올해도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이에 더불어 다른 섹터인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정부 정책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월부터 굉장히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됐다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 일부 좀 크게 하락은 했지만은 그 밑골을 다루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P 모티브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파원의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파원의. 아마 조금 지겨우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로서 네 번째입니다. 1월 네 번째요. 26일, 네. 2월 16일, 3월 9일 오늘까지 해서 네 번째 제가 종목을 네. 가져왔는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네.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은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여타 다른 이슈는 제가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위치입니다. 현재 일봉입니다. 제가 수익 구간을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최근 구간만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 구간입니다. 자, 3월 9일 강하게 음봉 발생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15%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까지 좀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전 종목이었던 동국산업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파동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위치 자체가 고점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렇다라는 것은 수급이 조금만 동반된다라면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그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구간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자로 이제 주봉을 좀 압축해서 보도록 하면은 제가 바닥 구간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이다. 쌍바닥 패턴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쌍바닥이 발생한 종목이고 그리고 서서히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눌림 형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원의 네 번째 좀 우려먹는 경향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찬스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파원의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반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및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3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고 매출액은 5,052억 원, 그러니까 16% 증가를 네. 했습니다. 역시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1조 1,500억 그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그 수주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재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조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그리고 역시나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SMR 관련된 부분도 정부 정책과도 같이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2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의 현황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7,000원 정도 되는데 2만 원까지도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김근우 전문가님. 네, 광명전기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광명전기. 광명전기는 제가 네. 1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가져온 네.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약 300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제 광명전기처럼 이제 관련주가 좀 수혜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광명전기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추가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에도 좀 수혜주로 부각받는 이런 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와 좀 더불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자 보게 되는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1월 26일 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26일부터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약간의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자, 광명전기라고 한다라면 일단 주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힘들었던 2022년도에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상승분을 다 반납할 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박스권 장세라고 하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바닥인가? 100%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쌍바닥 형태 만들어주고 나서 서서히 저점 올리고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 지켜보시면서 수익 줄 수 있는 구간에서 챙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명전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이고요. RS 오토메이션. 네, 이 기업은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장치, 제어 장치 관련된 제품군으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계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 요소인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가 있는데 이 ESS 시장에서도 PCS 영업을 확대 중인 기업이다라는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그 2017년 그 월드 클래스 300기업으로부터 선정된 이후에 네. 약 4년간 총 개발비를 72억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죄송합니다. 스마트 머신 협업 로봇에 대한 유연 대응을 위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좀 과제로 좀 진행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산자부로부터 최종 개발 완료 소식을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 세메스가 있는데 이 세메스로부터 반도체 물류 라인 그 제어 장치를 수주를 하고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네. 판단하고 있고. 전일 그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된 지금 그 확정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 조정 나올 시에는 그때는 좀 더 비중을 크게 키워서 매수를 좀 해보는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한농화성 다시 한번 한농화성. 가져왔습니다. 한농화성 지금 3주 연속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월 2일, 3월 9일 제시 드렸고 각각 50% 그리고 14% 상승을 했었는데 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최근 일주일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일단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최근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배터리 자,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한농화성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자, 최근자만 보겠습니다. 이 3월 9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3월 9일 이제 종가로부터 약 4% 정도의 수익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이 종목은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중요한 라인대다라고 싶은 구간을 미리 선을 좀 그어두었습니다. 11,850원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자, 과거부터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또한 코로나 시국에 강하게 상승한 다음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구간 보겠습니다. 이 구간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 나서 지지가 되니까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이 구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나니까 상승 구간을 줍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사실 저항이 좀 발생할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보면은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크게 상승한다. 저는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고점 영역에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시는 구간이다. 네. 땡입니다. 네, 한농화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 체크를 해봤고요. 여전히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농화성 지켜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명에너지 가져왔고요. 대명에너지. 이 대명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그 베스타스와 함께 그 풍력 터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베스타스 서플라이어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한 그 전일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발행 결정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 그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그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 개발을 통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 캐파를 좀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조정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19,000원 이하로만 19,000원 이하로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계속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차트로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이 19,000원대 이하가 지지 구간인데 여기까지가 지지 구간인데 네. 이 구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밑에 하단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이 매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심으로 이 대명 에너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지아이텍 준비해봤습니다. 지아이텍. 지아이텍은 2차 전지 코팅 공정의 필수 장치, 이제 슬롯 다이와 네.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감광의 도포 핵심 제품인 슬롯 노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자, 주력 네. 제품인 슬롯 다이와 슬롯 노즐이 2차 전지 극판에 코팅 공정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아이텍이 지금 2차 전지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좀 집중받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말씀 먼저 참고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17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이제 인터배터리 2023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 이제 지아이텍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좀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한 상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아이텍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아이텍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 지아이텍이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2021년 10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쭉 하락했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4,850원 구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라인으로 먼저 선을 좀 그어뒀는데 왜냐하면 자, 이 구간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구간이었고 돌파를 하고 나니까 강하게 시세를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하게 되었고 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 지금도 시도하고 있어요. 2022년에도 시도를 하고 있고 2022년 중순 말에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네.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아이텍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떤지까지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하루는 상승하고 또 하루는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4% 내리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된 모습이지만 2,36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낙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0.3포인트 조금 넘게 내리면서 77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제 포스코 케미칼의 김준영 사장이 올해 안으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납품 금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1월에 삼성 SDI와도 10년간 4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 엔솔과의 계약이 오늘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LG 엔솔의 연간 생산 능력이 삼성 SDI보다 큰 만큼 계약액 역시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4조 원을 웃도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김준영 사장은 SK온 그리고 포드와도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SK온과는 지난해 6월에 포스코 홀딩스와 2차 전지 사업 관련한 MOU를 또 체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추후 협력이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김준영 사장은 배터리 산업에서 이 회사 간 협력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러 고객과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음극재 사업도 강화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합작 공장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12.8% 넘게 오르면서 27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두 자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4.8% 추가 매수했습니다. 총 91만 3천 주가량으로 27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와 함께 오준호 최고기술 책임자 등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전략에 대한 콜옵션도 확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매수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게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율은 기존 10.3%에서 14.99%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모두 행사를 하게 되면 보유 주식은 1,140만 4천 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분율은 59.9%가 넘어서게 됩니다. 경영권 확보까지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게 일각에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이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어둔 로봇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8% 오르면서 10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요. 전 세계 주요 7개국이 지난해부터 관심을 모아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 착수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 디지털 화폐인데요.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은행이 만드는 화폐입니다.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모두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12종의 디지털 화폐가 이미 출시가 됐고요. 17종은 시험 단계 그리고 72종은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와 태국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올해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에 나설 예정인데요. 때문에 오늘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은행이 발행하게 될 이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 민간 가상화폐와 같은 성격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민간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또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업종별 상승률 최상단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여전히 세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지시스가 17.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75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가지 종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10가지 종목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직접 질문을 써주시면 그런 내용 최대한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10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두산과 넷마블, 제로투세븐, 로보스타, JNK 히터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KL넷, EG, HRS, 신진 SM,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이 링크가 공유될 것이고요. 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김근우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릴레이를 또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두산 가져왔고요. 두산이요. 네, 이 두산은 그 두산그룹 사업형 지주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두산의 기업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네네.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 유니콘 기업 특례를 요건을 위해서 상장에 좀 나설 계획인데, 이게 기업 가치를 한 1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데 1조 원이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로부터 미래에셋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의 그 네 곳이 지금 입찰 제한 요청서를 좀 발송을 했고, 외국계 증권사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그 크레디트 스위스는 일단 제외해놓고 세 네. 곳에서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입찰 그 요청서를 좀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이거보다도 이전에 그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를 좀 다시 되돌려 봐야 되지 네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좀 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 때 그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슈 때문에 SK에 관련된 지주사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로부터 조정폭을 많이 받았는데, 두산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즉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까지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내역을 봤을 때는 지금의 한 1.5배 내지 2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의 기대감을 저희가 두산을 미리 한번 매수를 해보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KL넷 준비했습니다. KL넷은 이제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자 물류 서비스 외에 시스템 통합 SI 사업, 네. 솔루션 판매, IT 아웃소싱 등 이제 물류 IT 분야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KL넷은 지금 여타 다른 종목을 설명드리는 것처럼 엄청난 이슈로 부각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트 보게 되면은 이 하단에 제가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어떤 선이냐? 이 KL넷이 이 주봉상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의 캔들이 한 주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 주가 지나가도 이 구간만큼은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 구간 도달하면 상승해주고요. 도달하면 상승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죠. 2023년 1월 초에도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테스트하면서 저점 테스트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저점을 서서히 이때부터 올려가는 구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저점 올려주다가 한 번에 큰 수급이 발생하게 되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L넷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면서도 꾸준히 하락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간 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 상승을 크게 해주는데 이 점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혹시나 좀 잘 안 네네.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점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맞게 되면 떨어지고 맞게 되면 떨어지는 저항 구도가 보여졌었는데, 이 구간 돌파하는 모습도 출해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L넷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네, 이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및 그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재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는데
않았습니다.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 조정폭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받았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A3 그리고 샵 타이탄, 그 제2의 나라, 그 신석기 시대 등의 신작 게임을 통해서 올해 2분기에 중국 시장에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 8일입니다. 지난 8일 그 모두의 마블 2, 그러니까 메타월드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사전 등록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에 대한 요소가 NFT와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서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그 9개 신작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뭐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0월부터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뭐 게임즈 관련된 이슈가 많이 좀 사그라들면서 조정폭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좀 그 지지 구간 형태를 두텁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설명드리는 중에 유튜브에 댓글로 장민님이 굉장히 넷마블을 고가에 사서 지금 물려 계신 것 같아요. 10만 원도 넘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물렸다라고 좀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럴 때는 계속 이제 평단을 낮춰가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김근우 전문가님. 네, EG라는 종목을 EG. 가져왔습니다. EG 어떤 종목이냐 하면 일단 최근 이슈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LFP 배터리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비롯한 좀 저가형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이제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가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FP가 EG에게는 좀 특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EG라는 회사가 세계 유일의 산화철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LFP 배터리에서 이제 철 부분을 이제 EG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G 또한 과거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구간에서 이제 과거부터 보게 되면 한 차례 좀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항이 발생했고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발생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이탈하게 되니까 이 구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노력이 발생합니다. 저항을 받고요. 약 5-6차례까지 저항을 받다가 이 구간을 최근에 이제 돌파했던 형국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보니까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EG 자체가 최근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LFP 배터리 수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EG까지 봤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네, 제로투세븐입니다. 네. 네. 이 제로투세븐은 그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외 그 시장에서도 영업 활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22년 그 영업이익이 93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봤을 때는 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특성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국내도 저출산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중국 역시도 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저출산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이제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외에 정부에서 그 역시 저출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3월 정도에 이제 다루기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뭐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된 이슈도 그 저번 달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서 제로토7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바라겠고 사실상 9,000원대 차익 실현 관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그때 매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정책 관련 기대감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HRS 준비해봤습니다. HRS. HRS는 최근에 이제 각종 전자, 전기, 네. 자동차, 뭐 통신, 의료 등에 사용되는 이제 특수한 실리콘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공장, 제조 공장을 5개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HRS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소재들을 좀 소재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RS가 이제 2021년이죠.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하락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사실상 거의 반토막 흔히 이야기하시는데 50%가 넘는 하락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죠. 다만 이 하락하고 나서의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HRS가 대세 상승을 만들어줄 때 약 1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주기 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에도 이 구간만큼은 꼭 지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고 지지받으니까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거든요. 다만 이때뿐 아니고 2022년도에도 이 구간에 한번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발생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RS까지 확인해봤고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로보스타입니다. 아우. 굉장히 좀 네. 파이팅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 목소리도 좀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로보스타는 그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 다관절 로봇 관련된 부분들 또한 모빌리티 로봇 관련된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 그냥 로봇주다라고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최대 주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이나 LG나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연결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된 성장세나 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LG전자가 튀김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계속 이러한 로봇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라는 점을 꼭 인식하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로봇주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정부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4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계속 좀 더 가져가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로버스타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신진 SM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신진 SM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일단 참고적으로 기계 산업에서 기초 부품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좋아하냐라면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천천히 내리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만 거래량이 크게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면서 천천히 가져갈 만해요. 왜냐하면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내려왔지만 바닥 구간에서 꾸준히 단봉들만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는 종목으로 굉장히 괜찮다. 자, 하나의 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재무 상태인데요. 재무 상태 보게 되면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게 되면 PBR이라고 해서 시장 평가가 어떤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최근 분기 0.58배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갈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진 SM 잘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겠고요. 이제 마지막 반 소장님 종목입니다. 네, JNK 히터고요. JNK 히터. 네, 이 정유 석유화 관련된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열로 관련된 그 제조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수소 충전소 관련된 기업으로 테마가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이 있고요.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온사이드 방식의 수소 충전소 구축 위한 수소 추출기 개발 공급을 하고 있고, 오프사이드 방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약 20여 개소의 그 수소 충전소 구축 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를 했던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 1,843억 원 규모의 그 가열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최근 매출 대비 140%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제 전일 그 한국판 IRA 관련된 법안을 또 추가적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차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JNK 히터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죠, 김근우 정모님. 네, 마지막 종목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뭐 생활 가전, 2차 전지 부품 및 제품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전력 제어 장치의 설계나 뭐 PCB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신성 델타테크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이죠. 모빈과의 협업 여파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2021년 12월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닥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바닥의 단봉 출회라든지 그 이후에 대량 수급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데 정확히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기존에는 없었던 거래량이죠.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보고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그 마지막 종목인 JNK 히터고요.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은 말씀해 주신 7,2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픽하셨습니까?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신성 델타테크를 탑픽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신 JNK 히터와 신성 델타테크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이 종목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또 목이 메일 정도로 종목들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내부에 있네요. 코스피가 상승 하락 막 왔다 갔다 하고 코스닥은 또 0.3%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